정보보호 관련 기사를 비롯해서 각종 지침, 가이드라인 등 문서들을 살펴보면은 정책이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주체를 살펴보면은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에서 해킹 등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주요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라고 하였다면은 이때 정책의 의미는 어떤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한 사항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정책은 본래의 정책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ISO 27005는 상위 수준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인 ISO 31000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상황 설정, 그리고 위험 평가, 위험 처리, 위험 수용, 그리고 위험 소통 및 협의, 위험 모니터링 및 검토로 순환 과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 평가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위험 식별, 위험 분석, 위험 수준 평가 순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상황 설정과 위험 평가만 이렇게 딱 떼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상황 설정에서는 위험 관리 방법, 기준, 범위, 경계 등을 결정을 하고 이를 구체화해서 위험관리 지침 또는 위험관리 계획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 위험평가는 다시 자산, 위협, 취약점 이렇게 보다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요 첫 번째 위험 식별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자산, 위협, 취약점을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 분석 이 단계에서는 자산의 중요도, 위협 평가, 취약점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위험 수준 평가 단계에서는 위 결과와 그리고 상황 설정에서 결정한 위험 수준 산정 방법에 따라 위험 수준을 계산을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위험과 그렇지 않은 위험들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위험들은 이 위험 처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요.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하였다면 이와 같이 필요한 정보보호 대책을 선정을 하고 어떤 것부터 구현할 것인지 이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지만 위험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잔여 위험은 위험 수용 단계에서 수용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요 기반시설 보호 정책에서 규정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기반시설 보호 정책의 내용을 분류를 해보면 이와 같이 법, 제도, 보호 추진 체계, 위험 관리, 정보 공유, 그리고 긴급 대응 및 위기 관리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 제도에서는 기반시설 보호 체계의 구성을 정의를 하고 분야별 소관 부처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즉 주요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활동을 규정합니다. 두 번째 보호 추진 체계는 분야별 소관 부처, 사고 발생 시에 대응을 지원하는 관련 정부기관, 관리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정의를 하고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관을 비교를 해보면 민간보다는 공공 부분이 더 많지만 미국, 일본, 아니면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공공보다는 주로 민간 관리기관이 주요 기반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이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서로 간에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62443 시리즈의 문서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EC 62443 시리즈는 그림과 같이 일반, 그리고 정책 및 절차, 시스템, 구성 요소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각 파트별로 보면은 국제 표준 또는 기술 보고서, 기술 명세서 형태로 문서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아직 개발 중이거나 물론 개발 예정인 문서도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일반은 62443 시리즈 모든 문서들이 참조하는 문서로서 기본적인 개념, 모델, 용어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정책 및 절차 같은 경우에는 산업제어 시스템을 개발 또는 운영하는 조직의 보안 정책과 절차를 규정하고 세 번째 파트 3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IACS 시스템과 관련된 보안 기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에 대한 건데 이 IACS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인베디드 기기, 호스트 기기, 네트워크 기기 등에 대한 개발 보안 요구사항, 그리고 4개의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업제어 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랑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제어 시스템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및 절차를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 3에 있는 시스템,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의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파트 4에 있는 구성 요소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카드, 핀테크 기업 등에서 클라우드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2018년 개인 신용 정보 등 중요 정보도 클라우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 확대와 금융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제공 기준 마련,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감독 검사 강화 등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하였는데 먼저 금융권에서 이용할 클라우드 서비스의 위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웃소싱의 하나로서 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전자금융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위탁할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감독 규정에 따라서 전자금융 보조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고객에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금융회사가 1차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수탁자로서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